기울기가 3이고 원점으로부터는 기울기가 3인 거 3x 더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표준형으로. 그 다음에 얘랑 0,0이랑 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이용해서 n값을 먼저 찾아야지. 그럼 다 일반형으로 만들면 3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0이다와 0,0 사이의 거리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10분의 0,0 대입했을 때 절대값 n이 루트 1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을 하면. 그럼 얘는 절대값 n이 10이라는 거네. 그럼 n값이 풀마 10이 될 수 있잖아. 그렇게 나오는 두 개의 직선이 나오겠지. 그럼 걔가 y절편이랑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2번. x-2y 더하기 5는 0이라.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아? 우리 이거 이제 교점을 구해서 직접 안 구하고 얘네들의 교점에 지나는 방정식 바로 찾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x-2y 더하기 5 더하기 k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k 값에 상관없이 이 방정식 둘 다 만족하는, 즉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찾는 거라 그랬잖아. 맞아? 그런데 얘가 원점이랑 거리가 루트 11에 얘도. 그니 일반형으로 다 이렇게 동명끼리 정리해준 다음에 0,0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라는 공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 태호야? 안 됐는데? 안 됐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알아요? 이건 알아본다고?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k, 아니 1 더하기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y 동료끼리 정리하는 거야 지금. 그럼 5 더하기 2k가 0인데 이 직선이잖아. 이 직선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가 또 루트 10이면 루트 요거의 제곱 더하기 k-2의 제곱 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5 더하기 2k가 루트 10이다. 맞나요? 제곱 전체 양변 제곱해갖고 k에 대한 2차식 풀어주시면 되지. 30. 두 양수에 대해서 평행한데요? 평행 기울기 어때야 돼? 같아요. 그럼 a랑 b에 대한 식이 나오잖아. 맞아? 137번인가? 그럼 3분의 a랑 뭐랑 같아? b분의 2가 같다. 맞니? b분의 2야? 서로 평행할 때 그러면 a, b는 6. 문제에서 뭐가 하라고 했어? a 더하기 1과 b 더하기 6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a 더하기 1 최소값? 산술기하 말고 어떻게 쓰지? a, b 더하기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전개할까? 얘가 6이잖아. A랑 B가 양수야. 뒤에서 이제 곧 배울 텐데 양수인 것들 중에서 A, B가 양이, 거기 문제에서 뭐라 A랑 B가 양의 실수라 그랬잖아. 맞지? 양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인데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이거 기억 안 난다고? 봐봐 다시 앞으로 어쨌든 이거 앞으로 배울 거거든.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해서 뒤에 고2, 고3 때 계속 이제 나오는 문제들인데 얘네들은 A랑 B가 양수라는 조건에 있을 때 A랑 더하기 B 한 거 이거를 우리가 산술평균이라 그래.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 2로 나눠서 이렇게 돼 있어. 2분의 A 더하기 B 이거 뭐 A랑 B의 뭐야? 평균 구하는 거. 이거 산술평균이야. 산술평균은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를 항상 만족하는 절대부등식이야, 이거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모든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명제에 나오는데요. 이제 뒤에 가면은 요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립한다. 어떤 양수, 어떤 값에 대해서? 양수인 A, B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이딴 거 왜 알려주냐? 요거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가지고 표현을 할 거야. 이런 건 언제 쓸 수 있냐면 잘 봐. 합이 일정하거나 두 수의 합이 일정하거나 두 수의 곱이 일정하다 라고 하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어. 양수에 대해서. 근데 얘는 지금 어떤 게 일정한 거예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AB가 6이다 라는 걸 얻어냈잖아. AB의 두 개의 뭐가? 곱이 일정하다를 가지고 나 뭐 찾아야 되냐면 얘 전개한 식을 찾아야 된대. 요거의 최소값 찾아야 된대. 봐봐. 그럼 얘는 전개하면 AB 더하기 6A 더하기 B 더하기 6이잖아. 그럼 얘는 6인 거 알아냈고 우리가 6A 더하기 B 더하기 10이다라는 거 알 수 있지. 맞니? 10이라는 값은 고정돼 있잖아. 어쨌든 상수니까. 그럼 내가 최소값은 어떤 게 최소값을 가지면 돼? 6A 더하기 B가 최소이면 되는 거네. 맞니? 이해되니? 그럼 6A 더하기 B의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면 산술기하를 이용했을 때 6A 더하기 B는 항상 크거나 같을 것이다. 몇보다? 2루트 6AB. 요거 6AB를 곱한 것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AB가 6이었잖아. 맞지? AB 곱이 일정하니까 우리가 AB가 6이니까 얘는 루트 36이네. 2 루트 36이니까 얘는 뭐보다 그 6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1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6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몇이야? 12가 되는 거니까 얘 최소값은 24다. 이렇게 찾는 거야. 41에 2번? 그림 그려봤어? 세점 A 마이너스 1,1 B 5, 마이너스 1 C 4,3을 꼭지점으로 하는 ABC가 있고 AB 위에 있는 한 점 P와 요점 P와 C를 잇는 직선이 C를 잇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넓이 ABC의 넓이를 A, P, C와 PBC를 2대 1로 분할한다는데? 그럼 얘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넓이비가 2대 1이면 두 개는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 아니겠어? 그러면 밑변의 길이비가 몇 대면? 2대 1로 넓이랑 같다. 다시 얘기하면 P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돼? 안 된 것 같은데? 됐어? 왜 2대 1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라 삼각형이 직각으로 이었을 때 2대 1이 되는 왜가 2대 1이야? 이렇게 돌리면 되고 이렇게 세우면 안 되고. 됐어?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 그럼 얘는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높이가 h로 똑같기 때문에 밑변의 b가 넓이 b랑 같아진다. 그래서 밑변의 b 여기 2대 1이어야지. 됐습니까? 25번에서 서로 수직으로 맞는데 fx를 그러면 랑 gx가 있어. fx랑 gx가 2,3에서 서로 수직으로 맞는데 그럼 2,3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두 fx랑 gx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fx도 2,3을 지나고 gx도 2,3을 지난다라는 거네. 그럼 2,3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을 할 건데 기울기 뭔지 모르니까 얘 기울기를 m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 기울기는 뭐가 돼야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m분의 1이 돼야지 두 개 수직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m이고 2,3을 지나는 직선 y-3은 m 곱하기 x-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이고 2,3을 지나는 fx라는 방정식은 y-3 마이너스 m분의 x-2라고 해서 m에 대한 식 하나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마지막 조건 이용하면 m값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30. A분의 1, B분의 1로 둘러싸인 넓이가 10이다. 그랬을 때 원점과 직선 사이 이게 10이라고? 왜 둘레가 그럼 2분의 A, B가 10이네? 맞니? 넓이가 10이라고 했잖아.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도록 원점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다 라는 A랑 B에 대한 식 하나도 나오지 않겠음?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여기서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이 거리가 10이래.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줘야지. 뭐 양변의 A, B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BX 어? 이거? 아 미안해 2. 이거 양변에 A, B 곱하면은 뭐야 A, Y는 A, B지. 근데 여기서 A, B가 20인 거 알잖아. 그럼 얘가 20. 얘랑 0,0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B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20이죠. 이게 2다. 그럼 얘가 10대야 되는 거네. 구할 수 있어? 10이네. 응. 10분의 20 해야지 2니까.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야? 100. 얘랑 얘 가지고 두 개 양수 A 더하기 A 더하기 B 어떻게 구할래?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구하면 되지. 합 요거랑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 2AB에다가 요거 더한 거니까 140이잖아. 42을 같이 보자. 좌표 평면에서 B가 7,3, A가 마이너스 8,A, C 얘가 마이너스 6,0. 요거 얘가 P래.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필요한데 A, B를 2대1 여기가 몇 대면? 2대1 잘 봐봐. 앞에 봐봐. 너네 142번 다 같이 봅시다. 2대1이면 풀 수 있는 사람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도형을 조금 이용을 한다면 여기서 하나 요렇게 보조선 하나만 그어볼게. 그 다음에 2대1이고 직선 PC라고 하는 직선은 이 삼각형을 2등분한다. 그래서 넓이를. 봐봐. 근데 여기 내가 노란색으로 딱 그으면 얘가 1대2잖아. 그럼 이 노란색 삼각형이랑 여기랑 여기 노란색 삼각형끼리의 B가 넓이 B가 몇 대 몇이야? 그렇지. 그럼 얘를 넓이를 A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2A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전체 넓이 몇이야? 3A지. 3A지. 그런데 이 3A라는 전체 넓이를 PC가 2등분한다 그랬어. 그럼 요만큼 이 파란색은 얼마야? 그렇지. 1.5A가 되는 거네. 그럼 여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형제 안 들었다. 놓쳤다. 그치? 놓쳤어? 안 놓쳤어? 너? 안 놓쳤어? 이해돼? 되는 거 맞아? 응. 그럼 요 파란색은 전체가 지금 여기 A 대 2A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 1대 2라는 내분점 가지고 넓이를. 그럼 전체 넓이는 3A가 될 거고 그거를 파란색 이 PC라고 하는 직선이 절반으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요 삼각형은 요 APC의 넓이는 2A 중에서 1.5A가 될 거라고. 전체 3을 2로 나눈 거. 근데 요 노란색이 2A였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그렇지. 0.5A. 이거 왜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면 이 파란색 삼각형끼리도 넓이 B가 표현할 수 있어. 넓이 B를 3대 1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러면 3대 1로 표현한 값을 마이너스 8,a랑 0,0을 3대 a로 이렇게 나누는 점 뭐 q라고 해볼게. 그럼 q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맞아? 이해돼? 다 이해됐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럼 C, Q, P가 다 어떤 위에 있어? 한직선 위에 있지. 그럼 P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A, B를 가지고 어떤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세 개의 점이 다 한직선에 위에 있다라는 조건 가지고 A에 대한 식 표현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성제됐니? 성제됐니? 142번 한번 해봐봐. 시작.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난 넓이를 좀 이용을 했어요. 그럼 Q는 A랑 원점이랑 3대 1이니까 내분하는 점은 4분의 0 마이너스 8, 4분의 0 A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6,0이었고요. 그 다음 P는 얘 2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3분의 14 더하기 마이너스 8 하면은 6 그 다음에 3분의 6 더하기 A가 이렇게 A를 다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얘네가 다 한직선 위에 있으려면 얘네 구한 기울기랑 얘네 구한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 같다라는 거 A 가지고. 145번은 좌표로 표현하면 돼. 좌표로. 표현했어? 했는데. 했어요. 그럼 얘 뭐야? 요거 0,0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0,0. 그럼 얘는 0,10. 그 다음에 요 PQ 요거를 P가 근데 뭐라 그랬어? P가 1대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 구했어? 1대2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 찾을 수 있네? 문제에서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QR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어. 그러면 얘 봐봐. 이거 원의 성질도 살짝 이용해주면 돼. 어떻게 하면 여기 원의 중심은 5,5겠지. 얘 5고 여기 5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해 볼 거야. 그럼 얘는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럼 얘 5지.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얘 현을 2등분 하겠다. 맞나요? 그럼 얘는 5,5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수직끼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이해가 안 되는데? 아, 2등분 하라고 안 나와 있어서 막 찾아본 거야? 여기 중심에서 현이잖아. 원의 중심은 해서 수직으로 내린 건 이 현을 어떻게 해? 수직 이등분해요. 이거는 3학년 2학기 때 배운 건데. 왜냐? 반지름 했을 때 수직으로 내렸다라는 가정,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R. 맞지?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똑같으니까 H. 공통. S. 합동이니까 이 길이 같다라고 해서 3학년 2학기 때 우리 열심히 했었어. 성질이야. 이게 원과 현의 성질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수직으로 내렸다라고 했을 때 얘를 2등분 한다고. 근데 여기에 이 점 5,5에서 수직거리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알 수 있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이 절반 길이 구할 수 있고 2배 해주시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정점 관련된 문제인데 정점이 뭐야? 정해진 점을 정점이라고 했잖아. 고정돼 있는 점. 맞니? 그래프를 이거는 약간 정확하게 1,2 그리고 마이너스 1,1 그리고 3, 마이너스 1을 삼각형이 있는데 이런 삼각형과 어떤 직선 y는 mx-2m 더하기 2랑 만나면 안 된대. 그럼 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하나를 찾아야 되잖아. 그게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점 찾는 방법이지. 그러면 얘는 y는 m으로 묶으면 x-2 더하기 2 있고 요게 m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점을 찾는 거야. x가 몇일 때? 2일 때. y는 그럼 몇이니?
그렇지. 그럼 얘는 다시 얘기하면 2,2를 대입하면 0 곱 0은 m 곱하기 0이다 이런 모양이 돼서 m이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항상 곱해서 0이 되니까 항상 성립하게 되잖아. 2,2를 대입을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래프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그래프가 항상 만족하는 점이라는 건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거지. m의 값에 관계없이. 2,2, 2,2 여기 있잖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래프랑 어때야 되나? 만나지 않아야 돼. 만나지 않으려면 최대 요렇게 얘 만나잖아. 맞아? 얘보다 기울기 어때야 돼? 땡. 얘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아, 만나면 안 되는 거구나. 얘랑 만나면 안 된다. 2,2를 지나면서. 요거랑 그 다음에 어디? 아, 그치? 요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기울기 큰지 작은지를 좀 생각을 하려면 오른쪽 끝을 봐, 오른쪽 끝. 잘 봐봐. 이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 안 만나지? 그럼 오른쪽 끝을 봐봐. 누가 더 위에 있어? 얘가 더 위에 있지? 그럼 얘가 기울기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작은 거고.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얘보다 작아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작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얘보단 어때야 돼? 커야지. 이해됐어? 안 된 것 같은데? 됐어요? 된 거 맞니? 이해되니?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반대로 생각해도 돼. 얘랑 만나는,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되면 만나는 거잖아. 얘랑 여기 사이에서는 항상 만나잖아. 맞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점을 만날 때랑 이 기울기 여기를 만날 때 사이면은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 사이면 이 삼각형이랑 항상 만나잖아. 그것만 그럼 제외해주면 되는 거지. 만나는 것만 제외하면 되는 거죠. 됐어, 태호야? 된 거 맞아? 헷갈려? 아니면 뭐가 헷갈려? 기울기. 이렇게만 따져주면 되지. 기울기 항상 양수든 음수든 큰지 작은지 헷갈리잖아. 그럼 항상 오른쪽 끝에 보면 돼. 얘가 1번 그래프고 2번 기울기라고 했을 때 기울기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 오른쪽 끝에서 위에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1번이 더 큰 거예요. 2번이 기울기가 더 작은 거고. 그러면 이 기울기랑 얘 1번 기울기랑 봤을 때 이 기울기 봤을 때 1번보다 밑에 있잖아. 그러면 m의 값은 이 기울기보다 얘일 때보다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고? 작아져야 되고. 맞아요? 계속 작아지다가 여기 계속 작아지다가 얘를 지날 때보다는 커야겠지. 이해됐어? 그럼 얘보다는 크고 1번보다는 작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세 직선이 둘러싸인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때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일 때 그럼 어디가 이등변인지 볼래? 얘 기울기랑 요 기울기가 어때 지금?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두 개가 수직이라는 거지. 여기가 수직이고 이 길이랑 이렇게 같은 이등변이 되겠다. 맞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각을 이등분했을 때 그렇지 수직이고 여기도 이등분하는 거잖아. 요렇게 맞니? 이해되니? 나 요 직선을 찾아볼 거야. 왜냐면 요 직선을 찾아서 요 직선이랑 수직인 직선을 찾을 수 있잖아. 맞아? 요 직선이랑 수직인 직선이 얘잖아. 그럼 내가 지금 m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서 그거랑 수직이다라는 거 이용하면 m값 구할 수 있는 거지. 맞니? 그럼 여기에서 너네가 조금 하나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어떤 각이 있다. 어떤 각이 있는데 그 각을 2등분해. 그럼 2등분하면은 이 각의 2등분선 위에 있는 점은 요 직선 사이 거리랑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어때 항상? 같다. 여기 있는 점도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어떻다? 같다.
라는 걸 좀 이용을 해줄 거야. 왜냐면 여기 가계이등분선 내가 그려놨잖아. 가계이등분선이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은 얘랑 거리랑 이 직선과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거리가 같은 좌치의 방정식을 하나 찾아야 돼. 좌치의 방정식이라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어떤 값, 얘를 지나는 한 점, 얘를 어떤 P라고 하는 한 점 X, Y라고 했을 때 P의 좌치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건 저 X, Y를 만족하는 X랑 Y 사이의 관계식 하나 찾아주면 되는 거라 그랬는데 그 관계식 어떻게 찾는 거냐면 방금 힌트가 뭐였어? 이 P라고 하는 이 모든 여기 위에 있는 모든 P라는 점들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두 개의 직선과 거리가 같은 점 P랑 P, X, Y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아주면 되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 이용해주면 되는 거지. 이 점과 그런 어떤 Px, Y라고 하는 점과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고 하는 점이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좀 예쁘게 양변에 2로 곱해갖고 이항시키면 x 더하기 2y는 0이랑 x, y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맞니? 그러면 루트 몇이야? 5분의 절대값 x 더하기 2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니? 이게 P라고 하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두 번째, P라고 하는 점과 Y는 EX라고 하는 점과의 거리 구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성재야, 듣고 있어? 집중하고 있어? 승재도 보고 있니? 네. 그러면 성재랑 승재를 불렀어요. 아, 너 성재 부르는 걸 너가 대답한 거야? 성재야, 이해됐어, 성재야? 힘들어? 아니야? 그 다음에 얘랑 그러면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예쁘게 표현하면 얘도 루트 5분의 대입하면 절대값 2x 마이너스 y잖아요. 두 개가 어때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방정식 절대값 x 더하기 2y는 절대값 2x 마이너스 y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맞지? 그런데 그러면은 관계식이 얘 절대값 풀어주면 되는 거네. 이거 양변 제곱하는 거 아니고 절대값 풀어주자. x 더하기 2y가 2x 마이너스 y일 수도 있고 두 번째 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부호가 서로 반대인 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럼 첫 번째 식에선 뭐가 나와? 3y는 x니까 여기 첫 번째 y는 3분의 1x일 수도 있고 얘는 y는 마이너스 3x일 수도 있다. 맞니? 이해되니? 왜 두 개가 나오냐면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그리면 요렇게 했을 때 가계이등분선의 거리가 같은 게 요렇게 거리가 같을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서 얘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 맞아? 태호야? 안 됐어? 얘가 1번 2번 사이의 거리가 같은 거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요 직선이 될 수도 있다고. 얘랑 거리가 같다. 그런데 이 직선일 수도 있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기울기 보면은 기울기 음수지.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기울기 음수니까 이 그래프가 맞겠네. 됐니?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다?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3x. 그럼 이 직선은 얘랑 수직이라 그랬잖아.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밑변에 수직 이등분 할 거니까 기울기가 수직이려면 기울기 3분의 1이어야겠대. 됐습니까? 원의 방정식 을 하려면 원의 정의를 알아야 돼. 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점이냐면 어떤 A, B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이런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점으로부터
거리와 같은 원들의 모임을,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방정식으로 좀 표현을 할 건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원의 정의를 가지고 그럼 거리를 R인 A, B에서 시작해서 거리가 R인 점들의 모임이 바로 반지름이 R인 원이잖아. 그거를 우리가 X, Y란 좌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래서 거리가 R인 점 하나 P, X, Y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점 P들이 무수히 많을 텐데 이런 P들이 어떤 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는지 관계식을 찾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좀 이용하시면 돼요. 점과 점 사이 거리 X, Y랑 A, B 사이의 거리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인데 그 점이 반지름 R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네. 양면 예쁘게 좀 제곱을 해서 양면 근호를 없애주면 얘가 바로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는 거네. 그러면 점의 거리가 R인 점들의 P라고 하는 이 점이 나타내는 방정식이 얘라는 거야.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에 이거는 그래서 표준형이라고 얘기해요. 표준형. 이거 이해돼? 되니? 그럼 여기에서 날 수 있는 게 뭐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서 얘 A, 얘 0이 되게 하는 게 B잖아.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원의 중심. 그 다음 오른쪽 는 0에서 어떤 수에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이게 뭐다? 반지름의 제곱. 그래서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 좌변은 X랑 Y의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는 어떤 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원의 방정식에서의 표준형이다. 그럼 일반형은 뭐겠어요? 일반형은 뭐야? 얘를 다 어떻게 한 거? 전개한 거. 전개해서 는 0으로 만들어준 거.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니? 표준형에서 일반형, 일반은에서 표준형.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만드는 거는 그냥 전개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래서 뭘 알 수 있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찾아내는 게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이 시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는 거 맞니? 형제야. 아니 성철한다. 태호야. 된 거 맞니? 응.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표준형이랑 일반형에서 표준형에서는 원의 중심과 그다음 반지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쉽지만 한번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원의 중심 몇 컴마 몇? 1, 마이너스 1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될 것이고 반지름은 몇이다? 1이다. 됐습니까? 그다음 뒤에서 됐어요? 뒤에서 이제 원이 성립하는 결정되는 조건이 있을 텐데 항상 원은 어떤 도형이니까 반지름의 길이 항상 얘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5. 그럼 제곱해서 R제곱이 마이너스 5라는 건 R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 말은 우리가 실수의 수직선에서 좌표 표면에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야. 그 말은 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원에 만들어질 조건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구했을 때 요 R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 0이어도 안 되고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게 원이 만들어질 조건, 결정 조건이다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됐지? 문제로 넘어가서 뭐 거기 마플 특강에 뭐 원의 방정식 일반형, 원의 중심의 좌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못 찾으면 돼.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완전 제곱식형을 찾아주시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보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놓은 거 한번 연습해자. 요거 원의 중심 찾으래. x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지. 그럼 얘는 반드시 x-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x제곱이랑 마이너스 6이니까. 맞지? 그럼 3, y는 지금 y항이 1창이 있어 없어? 없네? 그냥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y제곱이지. 맞지? 그 다음에 이거 7 넘어가고 여기 완전 제곱식이 필요해서 9를 내가 더해줬잖아. 그럼 오른쪽에도 9를 더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거. 즉 x-3의 제곱 y제곱은 16이다 해서 얘는 3,0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원의 중심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얘 봐주고 바로 3,0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지름이 2점 지름을 양 끝으로 하는 거 이제 이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뒤에서 풀 건데 어떤 원이 있고 얘랑 얘 어떤 A라고 하는 점 x1, y1과 x2, y2라고 하는 A랑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는 지름의 두 양 끝점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내가 알고 싶은 건 원의 중심을 일단 알고 싶어. 표준형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럼 원의 중심은 두 점의 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지름이니까. 그럼 얘랑 얘 중점의 좌표 구하면 원의 좌표 바로 가운데 중심의 좌표는 바로 구할 수 있고.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하니? 원의 중심 알고 있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지름 끝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가 반지름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 거리가 반지름이면 여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원의 넓이 아니 원의 반지름까지 구해주시는 게 이게 두 양 끝점을 알고 지름의 양 끝점을 알고 있는 식의 정석, 풀이의 정석. 그런데 오른쪽에 마플 특강에 나와 있는 식 있지? 요거 좀 기억을 하면 빠르게 풀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 요 두 양 끝점, 이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x에서 x1 빼. 그 다음 x에서 x2 하나는 한 번 더 빼. 왜냐면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원의 방정식은 이제 x랑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2차식이란 말이야. 맞지? 그럼 2차식이 나오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x에서 하나 x1 빼고 x에서 x2 하나 빼고 더하기 y에서 y1 빼고 y에서 y2 빼고. 이해됩니까? 근데 요거는 외우지는 마. 그냥 기억이 나면 요거 이용을 하고 정석으로 푸는 게 중요해. 어떻게? 중점이 원의 중심이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지름 끝까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넘어가시고 마플 특강 여기 설명 간단하게 했고 마플 개념 익힘 1번으로 개념 익힘 넘어가자. 개념 익힘 1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6,1, P라고 하는 6,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일단 중심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원의 표준형을 좀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 찾고 싶어. 굳이 일반형을 이용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중심이 주어졌으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표준형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r제곱에서 r은 잘 모르니까 r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하나 더 주어진 게 뭐야? 얘가 근데 6,1을 지난대잖아. 그럼 6,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하는 r값 찾을 수 있겠지? 된 거 맞지? 그럼 r값 찾은 게 바로 원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되겠다. 두 번째,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 두 번째 방금 내가 한 거네. 두 점 마이너스 4,0과 2,6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 그럼 이거 중심 먼저 찾을 거야. 중심은 이 두 개 더한 것의 절반. 중점의 좌표가 중심이 되겠지. 지름의 양 끝점이라 한다 그랬잖아. 이해되니? 이슬아 이해됐어? 다 이해되니? 네, 중점 찾으면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y좌표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네요. 그럼 r은 어떻게 찾아? 점과 점 사이 찾으면 되잖아. 맞지? 그럼 r은 루트 r 제곱 찾자. 여기에서 요거 빼면은 몇이야? 9 더하기 9니까 18이겠죠.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심의 좌표 찾았고 r 제곱 찾았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8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의 방정식이다. 됐지? 근데 이거 아까 선생님이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그걸로도 이용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 x에서 x 하나 빼. x에서 2x 하나 빼. 그걸 곱해. 더하기 y에서 y 하나 빼. y에서 y 나머지 빼는 0이다 해도 만족시키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정리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아시겠지?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표현을 한 거고 응?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쓰는데 기본적으로 정석 풀이는 이렇게 풀이하시는 게 맞다. 알겠죠? 다음에 넘어가 밑에
밑에 그러면 166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다음 개념 익힘이 2번이요. 얘는 이제 뭐야? 중심이 어디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라고 했어. 그럼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 미지수를 어떻게 세우면 되겠니? 미지수를 A, 0이 중심의 좌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중심이 갖고 있는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해서 미지수 a랑 r이 존재한 두 개의 존재하는 상태로 주어졌을 때 또 조건이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2,4랑 2,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4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식 하나. 두 번째 2,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식 두 개 연립하면 되겠다. 맞니? 그럼 두 개 마이너스 2,4랑 2,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얘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지. 맞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6은 r제곱이다. 그 다음에 얘는 2,0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0은 r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빼서 연립하시면 되지. r제곱, r제곱 날리면 되잖아. 그럼 a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어. 됐습니까? 된 거 맞니? 개념 익힘 2번 하시고 2번 했으면 169번도 해보세요. 169번은 중심이 y는 2x 더하기 1 위에 있다라 그랬으니까 미지수를 어떻게 중심의 미지수를 어떻게 세울지 생각해봐봐. 얘네가 중심의 좌표 다 a, 2에 더하기 1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맞지? 그러면 얘 중심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x-a의 제곱 더하기 x-2a-1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중심을 a, a 더하기 1로 하는 원의 방정식일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몇을 지난다. 2,9랑 4,5를 지난다. 2,5랑 4,9를 지난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2,9구나. 4,5를 지난다라는 거 이용을 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2 하면은 1-2a가 나와야 되는데 저 대입 잘못했나? 2 대입한 거 8이에요 의심한 거. 내가 잘못했네. 이거 y구나. 미안해. 8-2a.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4-a 제곱 더하기 4-2a의 제곱은 r제곱. 맞나요? 뭐 연립해서 구해야죠. 그럼 연립하려면 두식 빼면 되잖아요. 빼서 한번 마무리 해보시고 넘어갔을 때 이제 이건 일반형으로 표현돼 있어. 일반형으로 표현돼 있을 때 중심의 좌표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되죠. 맞지? 그럼 얘를 중심의 좌표를 얘랑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x-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맞지? 오른쪽에 a제곱 더해주시고 왜냐면 여기서 상수 내가 a제곱 필요해서 더했으니까. y는 y제곱 마이너스 6y면은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여기 오른쪽은 9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맞지? 그럼 이게 중심의 좌표가 a, 3이고 반지름은 a제곱 더하기 9다.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따라서 4, b는 3, 반지름은 16 더하기 9니까 r제곱이지. 반지름 16 더하기 9하면 25니까 5. 됐지? 이해되지? 두 번째. 첫 번째 건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서 짝 맞추기였고요. 두 번째는요. 얘가 원의 방정식인데 이 원이 방정식이 되도록 성립하게 하는 k값을 찾으라 그랬어. 아까 내가 원이 결정되는 조건을 좀 생각해 주라 그랬으니까 좀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얘랑 없네. 여기 있네.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맞니? 그래서 여기 있는 상수, 얘 상수니까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7이고요. 여기서 내가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9를 더했잖아.
오른쪽에도 9를 더해주는 거야. 등식의 성질 이용을 했을 때. 더하기 y는 얘랑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y-k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고 k제곱이 필요해서 여기다 k제곱 이렇게 더해줬겠지. 맞니?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6일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r제곱이라 그랬어.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 실수가 돼야 돼. 그럼 얘 항상 제곱한 게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이거? 커야 된다라는 거 만족해야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항시키면 k제곱은 16보다는 작아야겠네? 를 만족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 이용해서 반지름 제곱한 게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를 만족해야지 원이 성립하는 거야. 아시겠지? 밑에 거 해보세요. 172번 한번 해보시오. 걔는 원이 직선이 얘를 넓이를 2등분한대요. 넓이 2등분 하려면 어떤 점 지나야 되겠어? 그렇지. 원의 중심 지나야겠다. 그럼 중심을 찾아보시고 그거를 그 직선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아니 어떤 값인지 중심 찾을 수 있고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구하면 되겠네. 시작. 넘어가자. 그래서 4번 보시면 4번에 이제 3점이 주어졌네. 3점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찾아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원에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원의 중심이 주어지거나 반지름이 주어지거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라는 표준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주어진 거라면 두 번째는 그냥 이거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이 그냥 3점 지난다는 거야. 0,0도 지나고 0,2도 지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4도 지난다랑 그냥 3점이 주어진 거야. 그럼 얘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형을 이용을 해서 풀던가 대입해서 성립한다라는 거 가지고 풀던가 그냥 일반형 y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제곱 ax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쓸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일반형이잖아. 다 전개야. 여기다가 점 3개 집어넣으면 a, b, c라는 문자 3개에 대한 식 3개가 나오는 거니까 연립해서 a, b, c 구한다 라고 해서 일반형 이렇게 구하던가 아니면 얘를 우리가 성질이 뭐야? 어떤 중심 a, b, x, y라고 하는 중심의 좌표는 0,2 사이의 거리랑 0,0 사이의 거리랑 마이너스 2,4 사이의 거리가 다 어때야 돼? 반지름을 일정해야 되는 거잖아. 라는 걸 가지고 x랑 y에 대한 식을 연립해서 풀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얘는 좀 대입해서 푸는 게 좀 빠를 것 같네. 이해되지? 대입해서 풀어보세요. 4번 시작. 시작! 그 다음에 4번에 쓰면 175번이요. 175번은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 방정식 찾으래. 세 직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대요. 175번. 세 개의 직선이 주어졌으면 이거 세 개 둘러싸이는 삼각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삼각형의 외접원 찾으세요 하면은 얘 찾으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요 점, 요거 세 개의 점을 찾으면 개념 4번이랑 똑같은 문제잖아. 그럼 이 교점은 어떻게 찾니? 두 개의 교점, 두 개의 교점, 두 개의 교점을 연립해서 각각의 교점씩 세 개를 총 찾아주시고 연립해서 그 세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또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일반형에다가. 푸는 방법 알겠어? 자, 이제 원의 방정식 넘어가서 두 번째는 조금 특별한 원들. 어떤 거냐면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X축에 접하는 방정식, 예를 들어서 X축에 접하는 방정식. 접한다라는 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그럼 모양이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애겠지. 맞아? 그럼 여기 점의 좌표를,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얘 반지름은 R은 뭐랑 똑같을까? 중심의? 그렇죠. Y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된 거 맞니?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좀 너네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원래 r제곱이지만 이렇게 x축에 접한다라고 한다면 중심의 y좌표 값이 바로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b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두 번째는 반대로 얘가 x축이 아니라 이게 y축에 접해. 이렇게 접하는 방정식이야. 그럼 얘도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이때 반지름은 중심의 좌표의 누구랑 똑같겠어? 반지름 여기에서부터 접하는 것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중심의 x좌표와 절대값과 반지름이 똑같겠지. 선생님 왜 자꾸 x좌표의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지금 a, b가 선생님 일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렸는데 두 번째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x좌표는 음수니까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겠지. 물론 제곱하면 똑같겠지만 그래서 얘는 a 제곱이 되겠다 해서 얘는 x축에 아니 y축에 접하는 방정식. 된 거 맞니? 하나 더 마지막으로 그럼 두 개 다 접할 수 있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이런 원의 방정식은 얘를 반지름이 r이잖아. 얘도 반지름 r이잖아. 그러면 반지름을 a라고 한다면 얘도 a가 되는 거네? 그럼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해서 x좌표, y좌표, 중심의 좌표도 그리고 반지름도 다 똑같은 이런 모양이겠다. 됐지?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질을 좀 기억을 하고 문제마다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외우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얘는 x축이랑 접할 때는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 유형을 보여준 거지 저걸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건 기본형만 외우는 아니 표준형 원의 방정식 표준형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서 개념 익힘 1번 1번 4,0에서 원 x축에 접하고 0,1을 지나는 원의 넓이 4,0에서 접한대. 접하면 그래프 그려. 4,0이면 여기 있잖아. 여기에서 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네. 맞니? 이해되니? x축에 접하고. 그러면 요게 원의 좌표. 얘 접점의 좌표가 원의 중심의 x좌표랑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얘 4, 몇인지 몰라. b라고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4,b라고 한다면 얘는 x-4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를 x축에 접하잖아. 그럼 중심의 어떤 좌표값이랑 반지름이랑 같을까? y좌표값이랑 같겠죠. 소화 이해됩니까? y좌표값이 b, 절대값 b인데 어차피 제곱하면은 얘가 b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이 표현되고 얘가 몇 콤마 몇 지난데? 0,2 지난대요. 0,2 지난다라는 거 이용해서 b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이해됐어? 된 거 맞아? 주선아? 다 이해되니? 윤수리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네. 이거 1번. 2번.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그 다음에 3,2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한대. 중심이 일단 y는 3x 더하기 1 위에 있다라고 하면 아 나 중심 그러면 a, 3a 더하기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너네가. 맞지? 그런데 이게 몇 컴마 몇을 지난다고? 뭐라고? 1번에 2번. 1 위에 있고 아 미안해.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3,2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한대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뭐 구호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a, a 더하기 1일 거고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y좌표값이랑 같을 것이다. 이거의 절대값과. 그럼 그걸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세우자. x-a의 제곱 더하기 y-a-1의 제곱이 중심이 a, a 더하기 1의 원의 방정식이고 반지름은 이 중심의 y좌표 값이랑 같을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얘가 마찬가지로 3,1에 지난다라는 거 이용하면 a값 찾을 수 있겠죠. 개념 익힘 1번, 2번 시작. 178번이요. 이거 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 178.
1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y 더하기 b는 0이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y축에 접한대. 그러면 일단 이거를 표준형으로 좀 바꿔보자. 얘를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x-a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 이거 이항시킨 거야. 여기 a제곱을 필요한 거 오른쪽에 더해준 거고.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y랑 마이너스 2y랑 표준형 바꿔주려면 y-1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3을 지난다라는 건 마이너스 2,3 대입해서 성립한다라는 거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y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뭐 원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 중심의 좌표가 a,1인데 그럼 반지름도 y축에 접하는 순간 반지름이 x좌표의 절대값이랑 같겠다. 맞니? 그럼 반지름의 제곱인데 그럼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a 제곱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b값 구할 수 있고요. b값 대입했을 때 마침 아까 얘기했던 거 마이너스 2,3을 지난다라는 거 이용해서 a 값도 찾아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 정도로 해도 되겠니? 돼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2번으로 개념 익힘. 개념 익힘에서 2,1을 지나고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를 구해야 된대. 그러면 일단 x축이랑 y축 동시에 접하는 애는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럼 요거를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어? a,a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중심의 x좌표도 반지름, 중심의 y좌표도 반지름이랑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a의 제곱, y-a의 제곱은 a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얘가 누굴 지나야 된다? 2,1을 지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2-a의 제곱 더하기 1-a의 제곱은 a제곱이다를 만족하는 a 값이 두 개가 나올 것이에요. 왜 두 개가 나오냐? 2,1을 지나면서 접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맞아? 2,1을 지나면서 x축, y축을 동시에 접하는 게 이렇게 크게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랬을 때 그러면 a 값, 그 다음 중심 그럼 두 개가 나오겠지. a 값 두 개에 따라서 식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맞니? a 값이 하나 뭐가 나오냐면 계산하면 a가 뭐 나온대? 계산하면 5 또는 1이 나온대요. 5 또는 1. 그럼 얘가 x-5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25라고 하는 첫 번째 식과 여기 여기가 a가 5 또는 a가 1 나온다는 거야. 이거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이해돼? 그 다음에 하나는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1 이렇게 두 가지씩 나온다는 거. 이게 작은 원, 큰 원 이렇게. 그럼 이거에 뭘 구하라 그랬어?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중심 1,1이랑 5,5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면 되겠다. 됐지? 넓이의 합도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구해주시면 되고. 그럼 181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181번. (181번에) 1번 보실까요? 1번만 같이 한번 해봐. 아니 할 수 있어? 그래 해봐봐. 하고 내가 해줄게. 중심이 이거 직선 위에 있다 그랬지? 그 1사분면 위에 있고 중심이 이 직선의 1사분면 위에 있으면서 x축이랑 y축 동시에 접한대.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랑 반지름이 어떻다? 절대값이 같다. 그럼 중심의 x좌표 a, a 아니에요? 맞니? 반지름도 뭐야? 근데 이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럼 a, a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4a, 3a 더하기 a는 8이다 해서 a가 2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됐어? 2,2 반지름도 몇이야? 2. 181번에 2번? 나 넘어가 되지? 돼 안 돼? 돼요. 그런데 봐봐. 181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중심이 이 직선의 2, 4분면 위에 있대. 그렇지. 오, 좋아. 20등 넘길 수 있겠어. 그다음 우리 이제 점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개념 익히 3번 이제 자체의 방정식 푸는 거야. 자체의 방정식 푸는 거 그전에도 문제를 통해서 살짝씩 간접 경험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두 정점 A가 마이너스 2,0, B는 3,0에 대해서 AP 대 BP가 3대 2인 점 P에 대하여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이 점 P라고 하는 게 x, y라고 한다면 이 P라고 하는 x, y에 대한 관계식이 어떤 도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1차식으로 나오면 이게 P가 그리는 도형이 직선일 테고요. 얘가 x랑 y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면 P가 나타낸 도형이 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어떤 방정식이 나온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뭐야? 요걸 만족해야 된대. 그러면 a 마이너스 2,0과 b를 몇 대 몇으로 나눈다라는 거니? 3대 2로 나누는 p에 대한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내분점의 방정식. 이해됩니까? 되는 거 맞니? 그럼 AP 길이를 한번 찾아볼까요? AP 길이는? P를 내가 x, y라고 뒀어. AP 길이 찾아. 이거 A랑 P의 길이는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겠죠. 루트.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겠네. 맞아. 그럼 얘네 요거 루트 대 루트가 3대 2면 루트 제곱하면은 몇 대 몇? 그렇지. 이거 그냥 3대 2라고 하면 안 돼. 근호 벗기는 다 근호 있으니까 벗겨야지 하고 하면 안 되고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 대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3대 2가 되려면 양변 제곱했을 때 이건 몇 대 몇이어야 된다고 여기 안에 있는 거 9대 4가 돼야 된다고 얘는. 그럼 얘를 만족하는 거를 x, y 관계식 찾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용하면은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면 x랑 y에 대한 관계식 하나 나오겠지. 그 x랑 y의 관계식이 바로 점 P가 만족하는 도형이다. 된 거 맞니? 이해되니? 전개 한번 해보자. 그러면 9x 제곱 마이너스 6, 9, 54x 더하기 9, 9, 81 더하기 9y 제곱은 4x 제곱 더하기 4, 4, 16x 더하기 16 더하기 4y 제곱이다. 맞니? 이항시키면 5x 제곱 마이너스 60이 아니라 70x 뒤에 쓸게. y제곱 먼저 쓰면 더하기 5y 제곱 그 다음에 x끼리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70 몇이야 이거 하면 75, 65?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5로 나누면 이거 만약에 이거 봐봐. 근데 얘들아 너네 원의 방정식 좀 기억을 해야 될게 이거 지금 5로 다 나눠 떨어지잖아. 그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잖아. 응? 14x 더하기 13은 0 이렇게 되잖아.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다 1이어야지 원의 방정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1이 안 되고 2x-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원이 아니에요. 알겠니? x제곱의 개수가 항상 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1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원의 방정식이다. 알았지? 이렇게 1이 안 되면 나중에 배우지만 배우려나? 기하에서 배우나? 타원이 돼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원의 방정식에서. 그래서 얘 보면은 이거 뭐야? 이거 x랑 y에 대한 2차식이고 x제곱 개수, y제곱 개수 다 1이잖아. 그럼 p라고 하는 x, y라고 하는 p가 나타내는 관계식이 이걸 만족한다는 거지. 그럼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뭐라는 거야? 원이지. 중심이 몇 컴마 몇인지는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서 찾을 수 있겠죠. 됐니? 그럼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그럼 원에 뭘 나타내는 거야? 도형의 길이니까. 그거의 길이를 나타내래. 길이. 둘레. p가 나타내는 게 원이잖아. 그럼 p가 나타내는 게 이런 원인데 이거의 둘레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 원의 둘레 구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그럼 PAB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갑자기 PAB가 나왔어. 그럼 도형의 방정식 찾았잖아. 그럼 이거를 표현해보자. 이제 좌표로 해서 얘 곡시점 좌표 찾아봐. 지금 몇 컴마 몇이야? 7,0. 그리고 반지름 몇입니까? 7에 49 빼기 13 하면? 그럼 반지름이 6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긴 원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1이고. 맞니?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얘랑 PAB, A가 마이너스 2,0, 얘가 3. 일 때 PAB, 여기가 A고 B잖아. 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삼각형이죠. 근데 지금 뭐가 고정이야? AB 길이가 고정이지. 맞니?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어때야 돼? 밑변을 AB라고 했을 때 높이가 제일 커야 되는 거지. 높이 제일 큰 거 어디겠어요? 여기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이 길이가 제일 큰 거 아니겠어? 요렇게가. 이 P가 여기에 있어야 돼. 물론 P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했는데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제일 커질 때를 얘기하면 얘는 중심에서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 올렸을 때 얘가 높이가 최대가 되겠네.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된 높이값이 몇이라는 거야? 뭐랑 똑같아? 원에. 반지름이랑 똑같아야지. 된 거 맞아? 이해되니? 그래서 PAB 넓이의 최대값은 높이가 몇이 될 때 원의 반지름이랑 같을 때가 최대값이다. 됐습니까? 각은 언제가 최대일까? 각을 잘 봐봐. 여러 가지로 표현해봐. 요렇게 P가 여기 있으면 PAB 요거지. P가 여기 있으면 P가 PAB 요거지. 여기지. 맞아? P가 여기 점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가 될 때 봐봐. P가 여기 있으면 여기로 갈 때 각이 점점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러다가 언제까지? 딱 여기에 이렇게 딱 접할 때 생각해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작아진단 말이지. P가 커졌다가 P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접할 때 P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다시 각이 작아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각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다? P가 이 접선에 있을 때가 최대값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니? AP 길이 구하래. 그리고 AP 접점일 때 어떻게 구해요? 우리 접선의 방정식 안 배웠는데 접점일 때는 원의 중심에서 연결했을 때 몇 도라는 거야? 90도. 그럼 이 길이 9잖아요. 맞지? 반지름 아까 6이었잖아요.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AB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AP의 길이. 있어요. 해보세요. 했으면 184번 한번 해보시고. (184번이) 좀 이제 자취의 방정식 도형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면 어떤 도형인지 먼저 나타내야 되겠다.
하고 풀고 있어봐. 위에 다른 사람은 앞에 확인 개념 아니 확인 체크 변형 문제 위에 앞에 안 한 것들 다 술술 풀고 있어. 지하 1층
못하겠죠? 제가 1번을 풀어줄 테니 2번도 한번 해보세요. x제곱 y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6y 마이너스 23은 0의 위에 있는 요거 위에 있는 점 임의의 점 P와 그 다음에 AP를 이은 연계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M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세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누구야 그러면? M에 대한 식이잖아. 내가 구해야 되는 자체 방정식 M에 대한 식이지? 그럼 이 M에 대한 식을 x, y라고 해서 나 M에 대한 도형은 x랑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선생님 P는요? P는 그냥 점이잖아. 어디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점. 그럼 얘를 뭐라고 하면 A, B라고 할 거예요. 얘도 어쨌든 미지수로 두는 게 필요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문제에서 M이 어떤 걸 만족하냐 그랬냐면은 A, P의 중점을 M이라고 한대. A랑 P, A가 뭐야? 6,1. 6,1과 P라고 하는 것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중점 찾아보자.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6이잖아요. 두 개 X값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중점이야. Y값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B 더하기 1인데 이게 뭐야? 이게 M. X, Y랑 똑같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된 거 맞니? 맞아냐?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X값이 같아야 되니까 2분의 A 더하기 6이 X다. 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요. 2분의 B 더하기 1이 Y랑 같아야 되는 거네. 내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우리 안 쓴 게 뭐가 있냐면 이 P라고 하는 점이 이 X축 아니 이 원의 방정식 위에 있다라는 거 안 썼어. 그러면 A 대신에 내가 바꿔줄 거야. A 대신에 어떤 거? A는 이라고 하면 2 곱하고 6 빼면 2x-6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 다음에 B는 2y-1이잖아요. 그럼 P라고 하는 A, B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A 대신에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x-6, 2y-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P가 어느 그래프 위에 있다고?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을 한대. 그럼 저거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하는 X랑 Y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오지 그러면. 그게 바로 P, M이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된 거 맞아? 너네가 이거 여기도 X도 헷갈리고 여기도 X가 헷갈리면 X1, Y1이라고 해도 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1과 Y1에 대한 관계식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P, 여기 X1, X1이고 그럼 얘는 2X1, 2Y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얘가 어디 그래프 위에 있다고? 요 그래프 위에 있다는 점. 임의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그럼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2x1-6의 제곱이 아니라 근데 우리 이거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표준형을 바꾼 거에다 대입하는 게 좀 빠르겠다. 그럼 x값 두 번 대입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9의 제곱은 23 더하기 4 더하기 3이구나. 9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거 대신에 x값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떤 모양이 되니? 대입하면은 2x-6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4의 1의 제곱. y 대신에 집어넣으면 2y1 플러스 2의 제곱은 몇이야 저거? 13, 36 이렇게 되지. 선생님 근데 선생님 아까 x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된다면서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 봐봐. 이거 2로 꺼낼 수 있지. 꺼낼 수 있는 모양이지. 2로 꺼내면 제곱이 돼서 꺼지는 거예요. 4x1 빼기 2의 제곱. 2 묶었을 때 앞으로 꺼내지잖아. 그러면 4 y1 플러스 1의 제곱은 36이다. 맞나요? 양변에 이제 4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x1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1 더하기 1의 제곱은 9여 라고 해서 얘는 어떤 모양이야?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라고. 누가? M이 나타내는 방정식이. 2번에서 식이 안 나오고 중점이 난다고.
그렇지. 근데 A, B가 있고 P가 여기 위에 움직이는데 A, B, P의 무게중심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 정리 이해되니? 인수라 이거 이해됐어요? 됐어요? 어렵지? 헷갈리지? 혼자 절대 못할 것 같지? 수상 할 수 있어? 왜 못해? 알려줬는데 해야지. 경민이는? 이해됐어 이거? 이해는 됐는데 다들 같은 마음이야? 이해는 됐는데 이제 이거 똑같은 거 나오면 또 못 푼다. 규칙이 있잖아. 항상 내가 구해야 되는 점 어떤 점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지 어떤 점이 그리는 도형을 구해야 되는지를 x, y로 두는 거야. 나머지는 다른 점으로 두는 거예요. 거기 봐봐. 무게중심 g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했으니까 나 g를 뭐라고 둘 거야? 그래. g를 x1, y1이라고 해보자. 이거는 g라고 하는 거를 x1, y1이라고 했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거 x1, y1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야 돼. 그게 이 도형 g가 나타내고 있는 도형이잖아. 맞지? 그럼 g는 무게중심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무게중심을 구하는 좌표를 좀 써야 되는 거고 얘가 근데 무게중심이 어떤 무게중심이냐 A, B, P 아니에요? P의 무게중심이 G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 A가 뭐야? 3,6 B는 6,0 P는 알아 몰라? 몰라. 그렇지. 그럼 A, B라고 쓰고 근데 P가 그 그래프 원 위에 있다라는 거 마지막에 이용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G의 방정식 찾아보자.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니? X끼리 더한 다음에 얘 나누기 3 중점처럼 평균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9 더하기 A 나누기 3, 6, B니까 6 더하기 B 나누기 3이잖아. 이거잖아. 이게 G, X, Y라는 거네.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식이 뭐예요? 아, 흰 거 어디 갔어? 그래, 요거가 X랑 같아야 되네? 맞지? 이게 X로 같아야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양면에 3 곱하고 3분의 9 더하기 A가 X다. 그럼 A는 3X1 마이너스 9고요. 얘가 Y랑 같아야 되는, Y1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B는 3Y1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P, A, B라고 하는 게 A 대신에 이제 X에 대한,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P라고 하는 점 3X1 빼기 9, 3Y1 빼기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해됩니까? 돼요? 성재야? 근데 얘 P가 어떤 그래프 위에 있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위에 움직이는 점이 P라 그랬잖아. 그럼 이 P를 그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겠지. 대입하면 마지막으로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이다? 9에 대입하는 거야. 왜냐면 이 P라고 하는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됐어?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건 G라고 하는 X1, Y1이라고 하는 이 도형이 이 점이 이루고 있는 도형인데 그러려면은 X1이랑 Y1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 관계식을 P라고 하는 이걸 뭐 매개변수라고 해. 매개변수 이걸 좀 징검다리가 되는 이 A랑 B가 징검다리가 되는 A랑 B라는 미지수를 통해서 P를 이렇게 X1이랑 Y1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내가 구해야 되는 거 G, X1, Y1에 대한 관계식. 근데 P라고 하는 걸 우리가 X1이랑 Y1을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 거야. P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처음에 P라고 하는 걸 A랑 B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A를 X1이랑 Y1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너네가 헷갈려하는 게 내가 X1이랑 Y1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려면 X1 이 상태로 놔야 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A를 X1으로 B를 Y1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되니? 3x1 마이너스 9의 제곱 3y1 마이너스 6의 제곱은 9다.
이거 3 꺼내갖고 약분해줘야겠지? 3 꺼내면 9가 나오는 거니까 x1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2의 제곱은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x1이랑 y1이 나타내는 방정식 찾았네. x랑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1이죠. 중심의 좌표가 3,2인 원의 방정식이다. 그거에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구하시면 되고. 1번은 m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도형이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이었잖아. 그 도형의 길이라고 하는 건 원의 둘레 지름? 원의 둘레.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넘어가서 마플 특강 좀 건너뛸게요. 마플 특강 건너뛰고 뛰고 마지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마지막이면 안 되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거 한 번만 복습을 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는 것과 a'x, b'y, c'은 0이다 해서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k에 대한 항등식 가지고 표현하는 거 기억나니? 어떻게 표현했어?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더하기 k a'x, b'y 더하기 c'은 0이다 라고 하는 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었잖아. 왜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이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이다 라는 항등식이 항상 만족을 할 거고 얘가 0이고 그리고 얘가 0이다 라고 하는 건 얘도 만족하고 그리고 얘도 만족하는 교점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한다면 얘랑 얘를 둘 다 만족하는 교점을 이 방정식이 항상 만족하면서 얘가 x랑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면 우리가 직선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랬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되는 거 맞니? 맞아요? 네. 요거를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을 거야.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원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은 0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원이 있어. 얘를 마찬가지로 얘네 둘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야 돼. 그럼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어야 돼. 몇 차식 나와야 되는 거야? 1차식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도 지나면서 또 만족해야 돼. 얘는 0을 만족하면서 그리고 얘도 만족하는 것을 k에 대한 똑같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표현할 건데 잘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표현할 거다. 맞니?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도 지나고 얘도 만족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하는 식이잖아. 맞아? 그런데 그냥 봐봐. 내가 아까 이거 직선의 방향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이렇게만 표현하면은 이 원과 원을 둘 다 지나는 도형이야. 직선인지 직선인지 원인지 몰라. 왜 몰라? 이거 2차식 지워지는지 알아볼라. k 값에 따라서. 지워질 수도 있고 안 지워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내가 구현하는 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다시 해서 둘 다 만족하는 직선이라 그랬잖아. 직선. 그럼 얘는 몇 차식 나와야 된다고? 1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 그럼 k 값이 몇이어야 될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는 정해져 있어. 얘가 2차식이 되려면 1차식이 되려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k가 항상 마이너스여야 된다. 그래서 x제곱 없어지고 1차식만 남도록 하는 식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된 거 맞니? 선생님 이거는 왜 k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에서 두 개의 교점이 두 개잖아. 이거 지난 직선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로만 정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여기에서는 무수히 많았어. 왜냐면 얘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잖아.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K 값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원에서는 두 개의 교점이 몇 개겠어? 원에서 교점이 두 개일 수 있자고. 그 교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K 값이 마이너스 1로 정해지는 거지. 되었니? 된 거 맞니? 그럼 하나 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면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찾았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교점을 지나는 원. 그럼 뭐라고 표현해? 얘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2차식이 되겠지. 맞아요? 맞니? 이해되니? 그때 K 값을 사주면 그게 바로 얘 두 개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지. 형제 이해됐어? 왜 어떤 모양이냐면 얘랑 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 아니야. 맞지? 맞니? 그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얘가 뭐 이렇게 교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된 거 맞니? 맞아요? 네. 그래서 요 화술 가지고 넘어가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서 1번 마프 개념 익힘 1번으로 넘어갑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 이거 항상 일반형으로 표현해서 는 0꼴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거기서 마프 개념 1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자. 어떻게 찾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도 0이고 그리고 얘도 0이다 만족하는 직선의 방향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왜 안 돼? 셔아 이해됐어? 네. 그럼 얘가 그 두 개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윤슬아 이해됐어? 된 거 맞니? 안 된 거 같은데? 됐어요? 부담스러워? 말 시키지 마. 그럼 얘가 몇 콤마 몇 지나야 된대? 5, A를 지날 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여기다가 플러스 K 이렇게 해주는 게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직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곱, x제곱, y제곱이 없어지는 1차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인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써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5,0을 지난다라는 거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두 원의 교점과 1,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찾으래.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 얘가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맞아? 근데 얘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x제곱, y제곱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거네. 근데 그러면서 1,0을 지나야 된대.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이. 그럼 얘는 아까 직선의 방정식 풀어주는 것처럼 여기다 1,0, 1,0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하는 k 값을 찾아줘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1,0을 찾아보자. 그러면 몇이야? 마이너스 4 더하기 k 1, 0, 1, 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4는 0을 만족하는 k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k 값은 몇이냐? 마이너스 2k는 4니까요. k는 마이너스 2 나오네. 이해됐어? 그럼 k가 마이너스 2가 뭐 어떻게? 아이 서아 졸리지? 눈 느끼하게 뜨지 말고 이렇게 예쁘게 떠. 마이너스 2일 때 k가 마이너스 2가 찾았어.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k에 대한 x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냐 x랑 y에 대한 2차식. 이거 이해되는 거 맞아? 얘들아? 이해되니? 네. 그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 넓이 찾아주시면 된다. 넓이 찾으려면 표준형을 바꿔서 반지를 마시면 되겠지. 그거 가지고 187번 시작. 그림을 좀 그려봐. 갑자기 예쁘게 도형의 방정식 찾는 걸 기대하고 봤더니 갑자기 무슨 원의 둘레를 이등분할 때 원이 이렇게 있다.
두 원이야. 한 원이 있고 나머지 한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만나는데 둘레를 2등분한대.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2등분한다는 거는 뭐 작은 원이 어떤 원이 이렇게 돼서 이 둘레의 길이랑 이 나머지 여기 둘레의 길이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잖아. 맞아.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랑 얘를 딱 연결했을 때 반원이라는 거는 요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 되는 거 맞니?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직선의 방정식 찾아볼까?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맞니? 그러면 저기에서 K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 여기 X에 대한 몇 차식이 돼야 돼? 근데 이거 저거 1차식 돼야 돼. 와우. 이거 몇 차? 이거 무슨 모양? 이거 무슨 모양? 직선은 몇 차식?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써줘야 돼. 는 0 더하기 다 전개해. 전개한 일반형으로 표현해. 전개한는 0이다 라고 하는 게 얘도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얘도 만족시키는 K에 대한 항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얘가 몇 차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1차식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x제곱 어떠고 어쩌고 저쩌고 y제곱 나올 거 아니야. 무조건 원의 방정식이니까. 그럼 x제곱끼리 없어지고 y제곱끼리 사라져야겠지. 그래서 k 값이 몇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그렇게 되는 방정식을 찾을 수 있겠지. 걔가 근데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된다고? 여기를 지나야 된다고. 몇 컴마면? 그렇지. 그럼 R 구할 수 있겠다. 다 이해되니? 아니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거 두 번째 내용 필요할 때 쓴 건데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이 원을 큰 원에 봤을 때 빨간색 선분은 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큰 원의 현이라고도 얘기하지. 작은 원을 뭐라고도 얘기해. 현이라고도 얘기하지.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두 원의 공통현이라고 해. 공통현. 공통인 현을 공통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교점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선분. 된 거 맞나요? K가 몇일 때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이거 정리했을 때 나오는 1차식이 그렇지. 왠지 알겠어? 솔직해. 아주 좋아. 저 솔직한. 왜 이게 뭔데? 이거는 뭐의 방정식인데? 누구 어떤 직선의 방정식? 2등분하는 교점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2등분하잖아. 그럼 여기도 반원, 여기도 반원이라는 거지. 그럼 이 직선이 꼭 누굴 지난다라는 거야. 그럼 중심이 몇인데? 그래서 얘가 2,1을 무조건 지나야지. 됐어. 주선아 이해되니? 안 됐다. 찾았다. 어디? 이거 먼저 해볼까? 그러면 이거를. 전개하는 식은 뭐야? 전개하는 식은 뭐 나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5가 아니라 빼기 4니까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는 0이다 라고 하는 게 얘도 만족시키면서 이 원도 만족시키고 이 원도 만족시키는 두 원의 교점에 지나는 방정식이잖아 이거는. 근데 얘가 직선 위로 만든 두 원의 교점에 지나는 직선을 찾아야 돼. K가 몇일 때야 주선아? 오케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이걸 정리하면 x제곱 없어질 거고 뭐 만났냐면 4x 더하기 2y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x랑 y에 대한 1차식이 남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지. 그런데 얘가
직선에 그냥 직선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직선으로 인해서 이 원이 두 동강 나야 돼. 반띵돼야 돼. 그럼 이 말은 얘가 지름이라는 거잖아. 얘가 둘레가 절반이 되려면. 지름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얘 중심인 2,1을 얘가 지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디? 미안해. 된 거 맞아? 민수라 이해됐어? 2,1을 그럼 집어넣었을 때 성립을 해줘야 되는 거겠지. 얘가. 된 거 맞니? 2번. 그랬을 때 요 모양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공통연이라고 한다고. 2번 보시면. 이거 정리해봐. 1번. 그럼 2번 이거 1번 풀었어? 주선아 그래서? 2번 생각해봐봐. 2번은 얘도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건데 만났을 때 생기는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 얘들아 공통현이 아까 뭐라 그랬어? 두 원의 교점 연결한 공통현이라고 했잖아. 얘랑 만약에 요렇게 만나. 아이고. 요렇게 만나. 그럼 여기서부터 요렇게 연결한 게 공통현이겠지. 맞니? 수없이 많은 공통현이 있겠지만 그때 공통현이 최대가 돼야 돼. 그럼 어떤 모양이겠어? 공통현의 길이가 누구랑 같을 때겠어? 오케이. 공통현의 길이가 작은 원의 지름이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게 지름이 되는 게 제일 어떻게 써? 지름이 아니겠지만 모양은 좀 이렇게 지름일 때가 공통현의 길이가 가장 커질 때 아니겠니?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얘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존재할 텐데 그 직선에 의해서 얘가 두 동강 된다는 뜻이야. 그 말은 얘도 뭘 지난다는 거야? 작은 원의 중심의 좌표를 지난다는 거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이 똑같은 말인 거야. 똑같은 말을 상황을 표현을 한 거야. 이해되니? 근데 현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야? 지름일 때잖아. 현의 최대가 지름이잖아. 그래서 공통현의 최대가 되는 것도 작은 원의 지름이 될 때다. 그럼 작은 원의 지름이 될 때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됐어? 풀었어 그러면? 이해됩니까? 풀었습니까? 네, 좋아요. 넘어가. 오른쪽 2번 개념의 힘 2번 보자. 종이 접기 2, 3번 2번 1번 아까 했고 2번 보자. 어렵지 않아. 원에서 빠르게 원의 중심이 쟤는 몇 컴마 몇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몇이야 중심? 0,0이잖아. 반지름 4이 여기 원을 여기를 접었대 이렇게. 여기를 접어갖고 여기 이렇게 닿게 만드는 거야. 여기가 2,0. 맞아? 이해되니? 그럼 얘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접은 건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이 필요하거든? 맞니? 이 점은 직선 PQ의 방정식 찾으래잖아. 맞지? 그럼 P랑 Q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접었다라는 것 대신에 얘를 이렇게 새로운 원 하나 만들어줘. 그럼 얘는 어쨌든 접었으니까 이 빨간색 원이랑 내 원래 기존 그렸던 원이랑 반지름 어때? 같겠지? 맞아요. 근데 걔가 그러면 얘랑 얘를 지나는 PQ라고 하는 건 두 원의 교점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려면 뭐만 찾으면 돼? 이 원의 방정식만 찾으면 되겠네? 이해되니? 근데 이 원의 방정식 지금 몇 컴마 몇을 지나?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그 다음에 반지름 몇이야? 반지름 몇이야? 4잖아요. 이해돼? 그럼 반지름 어디 있어? 여기 이렇게 있겠지. 아니 여기가 중심이겠지. 맞니? 몇 콤마 몇일까 반지름. 아니 중심 몇 콤마 몇일까?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이겠어? 그렇지. 그럼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2,4이고 반지름 4인 거 똑같잖아. 맞아요? 그럼 두 원의 공통으로 지나는 현의 방향 찾을 수 있어 없어? 시작. 해보소서. 왜 중심 마이너스 2,4인지 알겠니? 윤수라 알겠니? 접하잖아. X축에 접하잖아. 반지름 4의 길이가 Y좌표랑 똑같겠죠. 이제 원의 성질도 좀 생각을 잘 해줘야 돼.
공통현의 중심의 좌표가 A, B래. 공통현? 그럼 A, B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을 텐데. 대략 그렸을 때. 그럼 두 개의 공통현은 여기서 여기잖아. 맞지? 요거를 찾아야 돼. 요거의 중점의 좌표를 찾으래. 맞아? 맞니?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 현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해볼게요. 얘 원의 좌표 하나, 중심의 좌표 0,0이죠. 그 다음에 이거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아요. 직선의 방정식 찾고 직선의 방정식 찾으면 뭐야? 바로 빼면 몇이에요? 2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어떻게 나와? 6 아니에요? 12 아니에요? 12를 나누 2한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5가 어떻게 나왔어? 응. 아니 마이너스 4x 더하기 4y 더하기 12는 0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로 나누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잖아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게 그럼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점의 좌표를 알려면 이거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건가 싶겠지만은 원의 성질을 좀 이용해. 길이를 이용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뭐야? 반지름이지.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직각이지. 직각이면서 2등분하죠. 맞아요. 그럼 이 반지름 원의 반지름 0,0이 원의 반지름 루트 10이네요. 맞지? 그 10이라면 안 된다. 그거 R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0,0과 이 길이 찾아야 돼. 0,0과 누구? 0,0과 이 직선 사이에 뭘 구하면 돼? 거리 구하는 게 이 길이잖아. 맞나요? 이해되니? 그럼 2루트, 이거 좌표 어차피 좌표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떤 점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를 뭐 A, 라고 하면 이 A라고 하는 점은, 이 중점이라고 하는 이 공통현의 중점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A, 라고 하면 Y는 뭐라고 해야 돼? A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이 점의 길이는 그럼 0,0과 이 점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구할 수 있어 없어? 점의 좌표 A값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됐어? 된 거 맞니? 이해되니? 이런 거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공통현 길이 구하세요 하는 거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구하면 이건 공통현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 길이 찾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이 길이 찾으면 그걸 몇 배? 2배. 왜 2배야? 중심에서 현의 수직으로 내리면 2등분 하니까. 된 거 맞아? 이해되니? 현준아 이해됐어. 점과 직선 사이 구하는 거리를 공식을 까먹었지? 그거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앞에 복습하면서 한번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이해되니? 방법 이해돼요? 미안해. 거기 A, B라고 미지수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썼구나. 맞네. 그럼 B가 A-3으로 하면 되겠다. 나왔니? 나왔나요? 그냥 저기가 좌표가 A, A-3이잖아. 여기서 A-B도 구하고 그냥 A에서 A-3 빼서 3을 하면 A-B 구하래? 그러네. 그래도 되고요. A, B, A 마이너스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다리가 어떻게 맞아갖고 A에서 얘가 B잖아. 그럼 A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A 플러스 3 해서 3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꼭 요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 좌표를 구하라 그런다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같다 이런 게 이용을 해줘야 된다고. 됐니? 뭐 어깨 막 여기까지 올라와 있네. 하하하. 3번이 지금 내가 한 거다. 개념 익힌 3번 보시면 두원의 공통현 길이 구하는 거야. 방금 한 것처럼 하면 돼. 공통현 길이 구하는 거 해보자. 빨리 3번. 빨리 3번. 빨리 3번. 공통현. 그려. 얘도 대략 그려. 대략. 0,0이 원의 중심이고 얘는 몇 컴마면?
3,4가 원의 중심이잖아. 공통현이라고 하면 교점에 연결했을 때 이 선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선분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공통현을 구하는 공통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몇인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어떤 식인지 구할 수 있지? 몇이에요? 바로 구하면? 아, 저 전개해야 되네. 전개해서 빨리 구해봐. 공통현의 요걸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공통현의 방정식 구해봐. 구해봐. 어떻게 해줘야 돼? 전개해서 왜 나와 있으니까 안 구하는 거야? 이씨. 네? 너 고기 먹고 싶으면 전기식 동안에 꼭 들어. 괘씸죄다. 너도 입좀 올려. 나와 있어서 안 구하는 거라고? 그래. 나와 있으니까 그게 3x 더하기 이렇게 이거 나오는 방법은 아는 거를 내가 가정하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알지? 되는 거 맞죠? 그랬을 때 그럼 여기서 공통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얘 P라고 하고 Q라고 하면 PQ의 길이 구하는 거잖아. 첫 번째 얘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보세요. 수직으로 내리면 어쨌든 얘 원의 현이기 때문에 현의 수직 이등분하겠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O에서 Q까지 길이가 바로 작은 원의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몇이야? 루트 20. 이 길이만 알면 내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여기 길이 절반 길이 알 수 있고 그걸 2배 해주면 공통현의 길이잖아. 그럼 이 점 1,0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바로 요만큼의 거리랑 똑같겠지?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얘랑 0,0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9 더하기 16이니까 25 분의 0,0까지의 거리니까 0,0을 여기다 대입해주는 거야. 0,0 절대값 씌워주고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10 절대값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가 되겠네. 이 길이가 2네요.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이 길이 마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거에 몇 배 해줘야 돼? 2배 해주는 게 공통현의 길이. 됐어.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6일 때 어떤 원이 있고 원이 직선은 뭐 이렇게 생기는 y는 x 더하기 1과 얘가 지금 중심이 좌표가 3,-2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여기가 몇이라고? 여기가 6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면 이 현을 2등분하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직선과 3,-2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저기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교점까지가 바로 R이잖아. 구할 수 있겠지. 시작. 개념이 김 나와 있다고 눈만 뚜루룩 하지 말고 풀어보세요. 발전 196번도 해봐. 그거 다 했으면 4번 했으면. 발전 193은 시간 좀 걸리니까 190 발전 개념 김 4번이랑 196번 해서 갖고 오시면 집에 보내주겠다.